주목해볼 뉴스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올해 주가 상승률 100% 더블백어 종목들 함께 분석해보고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핵심 주도주가 교체되고 있는 3,000피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18일을 기준으로 올 들어 코스피 내에서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더블백어 종목들이 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들이 19개로 집계가 되면서 과거의 소형주 중심이었던 더블백어의 흐름이 중대형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에 더블백어의 51개 종목들이 탄생을 했을 때 8개 종목들만이 코스피 200에 들었었고 2022년에는 더블백어 12개 종목들 중 단 한 개도 없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대형주가 30% 비중 넘게 자리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지주사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주사들의 면서 두산 이유비와 두산 우선주, 한화나 웅진 같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조방원이 상반기 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방산주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속에서 방산주가 피난처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MNC 솔루션이 무려 335% 급등하면서 코스피 상승률 1위를 자랑했고 더블백어를 넘어서 트리플 백어로 부상을 했고요. 이 밖에도 현대로템이 291%, 풍산이 221.9%, 그리고 이 그래프 안에는 없지만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까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중소형 성장주들이 고수익을 냈다면 올해는 지금 조방원의 강세에 대형주들이 핵심 선수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더 잘 갈 대형주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체크해볼까요? 앞서 언급했던 상반기의 주도주 지금 조방원 너무 올라서인지 이 중에서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는 꿈에서 깰 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금융주와 보험주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로 급등했던 금융주. 하지만 최근 들어서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책 시행 가능성을 선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막상 이 배당 여력이나 실적 측면에서 과도한 주가 상승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금융주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100%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면서 주가가 2배로 뛰어 올랐고요.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주가도 코스피 상승률의 2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기업들이 신규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즉시 소각토록 하는 초강력 상법 개정안 발의가 예고되면서 여전히 기대감을 높여가고는 있지만 시장엔 우려 섞인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은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제는 기대감 소멸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물론 삼성화재가 13.44%, DB손해보험이 15% 등 보험사들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소각에 대한 의지가 있는 보험사들은 이미 발표를 했고 앞으로 나올 자사주 소각은 시점이나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보험주에 대해서 주가는 현실에 수렴할 것이라면서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각각 4%대, 6%대를 가리킬 거라며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를 했고요. 역설적이게도 최근 주가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장 부진했다면서 진짜 보험사들이 주주환원을 해서 기대를 충족하거나 혹은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미래만이 남아있다고 짚어냈습니다. 보통 시장은 기대를 뛰어넘었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하고 기대에 부합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면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주가 상승 여력이 거의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금융주와 보험주들 투자하실 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주가가 비싸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방산주, 과연 향후 전망은 어떨지 짚어보고 방산주 옥석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화오션 등 주손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나온 한편 오늘은 LIG 넥스원에 대한 중립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다 좋은데 좀 비싸네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하고 지속되는 국내 매출 성장으로 올해는 연간 매출액이 8,930억 원, 영업이익은 거의 작년보다 80% 늘어난 878억 원을 기록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익 개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면서 천궁2의 사업 매출 역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2028년을 넘어서까지 이익 개선이 지속될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내년 선행 PER이 33.8배고 유럽 방산 업체들의 평균 PER이 33.5배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제는 밸류에이션, 다수 수출 파이프라인이 있으나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짚어냈고요. 하반기 수출 모멘텀이 부족한 점도 우려스럽다면서 논의가 직접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부담이 지속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 속에서도 최근 방산주가 가격 조정에 들어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련주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실적 성장과 탄탄한 업황을 감안한다면 주가 조정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서 한 주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2천억 원 넘게, 현대로템은 1,730억 원 담아낸 점도 특징적인데요. 한 달 들어서 현대로템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10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를 올려잡은 증권사 역시 3곳에 달했습니다. 비싸긴 비싼데 외국인도 담아내고 이익 개선도 이어지고 아직 덜 오른 종목은 어떤 걸지, 그리고 언제가 진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일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분들이 바라보시는 방산주 토픽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일장 마켓 시그널 체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